관용을 베풀면 이익이 된다는 것을 왜 모를까,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실까지 다 알렸어요. 티포 투텟이 훨씬 좋은 전략이다. 그런데 게임 광들과 게임 과학자들이 나는 이것보다 더 좋은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더 돈벌이를 잘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티포텟을 제출한 사람은 아까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라포포트 교수가 제출했고, 티포 투텟은 영국에 아주 그 저명한 이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이 존 메이나드 스미스라는, 거의 생물학은 노벨상이었기 때문에 생물학 노벨상이 따로 있습니다. 라포드 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받은 사람이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요 학자가, 요 사람은 생물의 생태계를 연구한 사람인데, 생태계에서도 지금까지 다윈의 진화론만 가지고 이게 약육강식, 적자 생존 요것만 생각했는데, 생물학자들이 생태계를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상호 공존하고 상호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전형적인 게 상리공생이란 말이에요. 악어와 악어새 있잖아요.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주고받고 하는 것이지 한 놈이 다른 놈을 죽으라고 뜯어먹는 관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태계가 망해버려요.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에서 벗어나서 생태계가 서로 적자 생존과 자연 도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거 생물학자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생물학계의 그 거성인 존 메이나드 스미스 교수가 티포 투텟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2차 대회에서 또다시 뭐가 우승했냐면은 티포 투텟이 또 우승했어요. 아주 탁월하게 우승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1차에서 우승을 할 뻔한 티포 투텟은 어떻게 됐냐? 그것이 티포 투텟이 관용을 베풀면 우승한다고 그러니까 2차 대회에서 얌체가 나타났어요. 한 번만 우려먹고 다른 놈 또 우려먹고 2번 연속으로 우려먹지 않으면 저놈이 보복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대 때리고 가서 안 치고 가만히 있다가 또 이놈 한 대 때려서 우려먹고 이런 놈이 나타나요. 야, 인간 세계하고 똑같죠. 봐주면 나중에 또 저질러. 그래서 2차 대회에서 티포 투텟이 성적이 형편없어. 계속 뜯어먹혀 그냥. 그 얌체한테 한 번 뜯어먹고 도망갔다가 한참 있다 또 뜯어먹고 이런 현상을 계속해요. 나중에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뜯어먹힌 놈도 망하고 뜯어먹은 놈도 망했어요. 나중에 집중 공격을 받아가지고 뜯어먹은 놈은, 그러니까 뜯어먹은 놈이 잘 됐으면 좋은데 저도 성적이 형편없어요. 형편없고 그 관용을 베푼 놈도 성적이 형편없어요. 뜯어먹혀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티포 투텟이 또 우승을 했어요. 이거 티포 투텟이, 다시 말하면 나는 상대에게 무조건 협력한다. 그러나 상대가 일단 배반하면 즉각 응징한다. 그러나 응징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즉각 용서한다. 그리고 상대에게 내가 어떤 전략을 택하는지, 내가 어떤 행동 규칙을 가지고 행동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린다. 여기 우승했어요. 여기 또다시 우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제 협력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사적 전략과 신사적 전략이 600점 만점인데, 전략이 만다는 경우, 즉 상호 협조하는 프로그램, 상호 협조하는 게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둘 다 600점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쪽에 비신사적인 뜯어먹으려고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뜯어먹는 놈은 200점밖에 못 얻고 뜯어먹힌 놈은 400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임에서든지 신사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관용을 베풀고 용서를 하는 프로그램이 항상 이겼어요. 여기서부터 세계 저명한 과학자들이 다 과연 협력과 용서, 관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고, 수백 편의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저서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생물학계라든가 인간 세계에서 해보니까 거의 모든 게임 모델에서 협력하는 게임, 신사적인 전략을 택하는 편이 항상 이기더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항상 상대방을 속이고 뜯어먹으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항상 맨골에 비었어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티포 투텟이라는 것은 주고받기예요. give and take예요. give and take. 요 관계가 만약에 인간을 이타적이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티포 투텟이 낫죠. 또 티포 쓰리 텟이 낫고, 그런데
그렇게 가정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조직이 엉망진창이 되더라는 거야. 엉망진창이 돼. 아, 저놈은 물러터진 놈.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그 물러터진 놈이 좋은데 그 물러터진 놈을 우려먹는 놈이 나타나더라는 거야. 그걸 이제. 그래가지고 저도 망하고 물러터진 놈도 망하고 다 망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give and take. 주고받는 관계. 인간관계라는 게 give and take다. 이게 인간관계가 매우 뭐 고상한 말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아가씨를 사랑한단 말이야. 근데 말로만 사랑한다 뭐 한다 그러는데 국수 하나도 안 사줘.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그거? 말로 그러지 말고 라면이라도 하나 사주든지 뭐 그러든지 뭐 구두라도 하나 사주든지. give and take야. 애인이 맨날 돌아다니면서 차비도 자기가 내라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우리 다치페이 하자 뭐 있다고 소리만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게 인간관계가 그렇게 유지가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과연 문제는 요 티포텟 이 협력관계가 유지되는 조건이 무엇이냐 하는 게 이제 가장 궁금하게 됐어요. 그것은 상호작용이 일회성이나 또는 몇 회로 끝나면은 절대로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배반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으로 나와요. 자, 그래서 우선 상대하고 관계가 계속 상호작용이 계속된다고 생각됐을 때는 협력하는 게 최선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관계가 계속되되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상대가 배반했을 때 즉각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상대가 나를 우려먹어요. 우려먹는다. 그 다음에 반드시 응징한 다음에 용서해야 되고 상대에게 내 전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이 게임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일반적인 스포츠 게임이라든가 바둑 게임은 상대에게 내 전략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 최선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대부분의 거래 관계와 인간관계에서는 내 전략을 알려주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것이 1차 대전 때 말이죠. 1차 대전 때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1차 대전은 참 지루한 전쟁이었습니다. 참호전이 계속돼요. 참호. 양쪽에 독일군하고 이쪽에 영국군 프랑스군이 참호를 파놓고 그 당시 소총 사거리라는 게 몇 메타 되지도 않기 때문에 서로 욕설 퍼붓고 욕하고 다 들릴 정도로 이렇게 있었어요. 참호 속에서 계속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참호전을 묘사한 역사 기록이 나왔죠. 그런데 실제로 독일 병사와 이쪽에 연합군 병사들이 전쟁을 안 했어요. 뻔히 상대방이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총을 쏘는 놈이 없어. 그러면 독일군이 지나가도 연합군이 총을 안 쏘고 연합군 쫄병들이 총을 안 쏘고 연합군이 지나가도 독일 놈들이 총을 안 쏴. 총을 안 쏴요. 그것이 상호 생존 전략인데 그 시스템이 저끼리 만들어졌어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상관관계가 계속돼. 그런데 만약에 어느 한 놈이 어기는 경우, 다시 말하면 연합군이 독일군 병사를 한 놈을 쏴주겠다. 그러면 독일군들이 연합군을 두 놈을 쏴주겨. 응징 능력이 있어. 응징 능력이. 그러니까 상호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응징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양쪽에서 보여줬어요. 저격수들이 상대편의 타겟에 놓고 정확하게 저격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도발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응징한다. 그러면 연합군은 상대방 타겟에 대해서 포를 정확하게 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하면 위에서 장군들은 공격하라고 난리인데 사병들은 암묵적으로 우리 서로 죽이지 말자 이런 거였어요. 왜? 상관관계가 계속돼. 그리고 상호 뭘 가지고 있어요? 응징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배반을 못해요. 전쟁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전쟁에서도 그 현상이 많이 나타났어요. 1차 대전 때.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얼른 보면은 상대방을 등쳐서 우려먹는 게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자기 입장에서는 최선의 전략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에도 안 좋고 상대방에도 안 좋고 조직 전체에 안 좋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엑설러드 교수는 다음과 같이 조언을 하게 됩니다. 조언 1번 한번 먼저 협력하라. 절대로 먼저 배반하지 말라. 이거 굉장히 간단한데
아니지, 더 좋은 게 있겠지. 그런데 2차 대회에서 티포텟을 약간 변형해가지고 저 자기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 전략을 짠 프로그램은 전부 다 하이 밑에 쳐졌어요. 그 다음에 배반할 때는 즉각 응징하라.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응징하되 눈에는 눈, 그 이하로 하라는 겁니다. 저놈이 눈 하나 빼니까 저놈 눈을 두 개를 빼버리면 그걸 메아리 효과라고 그래요. 에코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점점 보복이 심해져 가지고 나중에 둘 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저놈이 눈을 두 개를 빼면 나는 한 개 반만 빼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응징을 하되 더 크게 대로받고 말로 주지 말라, 관용을 베풀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번 응징한 후에 용서하라.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을 돌려보고 게임을 해보니까 영원히 보복하는 놈은 그놈이 또 망하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알려라. 리더면은 내 방침은 물러 터져가지고 저 사람이 이 속셈이 뭔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려주라. 나는 이렇게, 내 원칙은 이거다. 이걸 벗어난 놈은 나는 반드시 응징한다. 알려주라. 자, 조언 2 한번 볼까요? 조언 2. 남의 성공을 질투하지 말라. 요거 괜찮을 것 같은데 다 몰라요. 왜 질투하지 말라 그러냐. 질투한 놈은 다 실패했더라, 그 말. 질투하는 건 뭐냐면 남의 성공, 사다리를 올라가는데 같이 올라가면 되는데 앞에 올라가면 끌어내리고 지가 올라가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두 놈 다 떨어지더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티포텟이 성공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게임을 분석해 보니까 상대방의 성공을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성공을 도와주니까 그놈도 또 이쪽을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남의 성공을 질투하지 말라. 하이, 저거 내가 보니까 허접한데 저 사람이 무슨 총장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이 또 좋아진다. 세 번째, 협력이든 배반이든 그대로 대갚아라. 협력하면 나도 협력해주고, 배반하면 거기에 응징하라는 거예요. 응징하되,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대로받고 말로 주지 말라. 그것보다 대로받았으면 조금 덜 줘라. 응징을 하되, 그 다음에 너무 영악하게 굴지 말라. 이건 잔머리 굴리지 마라. 이게 프로그램에 잔머리 굴리 넘치고 성적이 좋은 놈이 한 놈도 없더라는 거야. 잔머리 굴리 넘치고 아주 이 전략이 단순해야지, 어떻게 저놈을 속여가지고 우려먹으려고 한 놈은 다 성적이 안 좋다는 거예요. 너무 영악하게 굴지 마라. 다음 세 번째, 예. 그러면 이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미래의 가치를 높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과 계속 우호적인 관계를 하면 장차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것이 미래가 없다면 지금 현재 배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언제 봤느냐? 배팅할 때. 그건요, 최선의 전략이었어요. 이 애터미가 내 지금까지 다단계 경험으로 보면은 한 40만 되면 망했지? 그러면 나는 40만 될 때에 어디 직급에 올라가서 10억 받고 땡 하고 도망가면 되겠구나. 그 전략이 미래의 가치를 높이 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게 최선의 전략이에요. 따라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배반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러나 애터미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면 배반한 놈은 알거지가 돼요. 보수를 바꿔라. 보수를 바꾸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협력했을 때 얻는 것이 많고 배반했을 때는 깡통 찬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배반했을 때 당신은 반드시 응징을 당한다. 그 응징이 당신이 배반해서 얻은 것보다 응징 당했을 때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한 배려를 가르쳐라.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상호 배려하면 윈윈 게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게임을 100만 번을 해보니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혜주의를 가르쳐요. 호혜주의는 이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가장 강조하는 게 호혜주의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암만 배려를 가르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배려했을 때 나에게도 이익이라는 게 돌아와야 그 배려가 오래 가더라는 거예요. 아까 애인 관계가 오래 가는 것이 뭐냐면은 기브 앤 테이크 관계. 아무리 연인 관계여도 내가 상대를 배려하면
상대도 나를 배려해 줘야 그 관계가 오래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호혜주의예요. 호혜주의. 이게 티포텟이 호혜주의입니다. 때리면 때리고 안 때리면 안 때리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용서가 무엇인가? 황금률 한번 해보세요. 네, 이게 황금률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썼습니다. 즉 모든 도덕가치 중에서 가장 최상의 도덕가치이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인간이 이것만 지키면은 사회는 훨씬 더 행복해진다 하는 게 황금률이다. 골든룰이라고 그렇게 붙였어요. 골든룰은 그렇게 어려우면 안 되죠. 자공이라는 사람은 공자의 수제자 10대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재에 밝아서 돈을 무지무지 번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해. 언변이 좋아서 이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사실 자공이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오늘날 공자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 당시 공자의 유가는 제자 100가 중에 하나에 불과했고 묵가와 그 당시 도가 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자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제자 중 한 사람인 자공이 그 많은 재산을 다 들여서 자기 스승이 뭘 가르치는가를 전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자공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동양 역사 2000년을 유가가 지배를 했을 겁니다. 이 자공이 물었어요. 선생님, 한마디 말로 일생 동안 지켜야 할 그 말이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한마디 말로. 이런 가히 종신 행지자, 한마디 말로 일생 동안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 해요? 자왈 기서. 서는 뭡니까? 용서하라. 용서하는 것이다. 그거 용서. 서는 가틀려 밑에 마음 심자죠. 가틀려 밑에 마음 심자입니다. 상대방 마음을 내 마음같이 알아주는 거예요. 이게 용서예요. 저놈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오죽 가난했으면 빵을 훔쳤을까? 이렇게 알아주는 거예요. 지금 여심이죠. 마음이 같다. 서로 저놈 마음을 내 마음처럼 알아주는 게 용서란 말이에요. 평생 동안 말 한마디 중에 이것만 가지고도 살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서다, 용서다. 그 뒤에 있는 말을 황금률이라고 그럽니다. 이 뒤에 있는 말은 요 용서가 무엇인가를 공자가 설명한 말입니다. 기소, 불욕, 물시여인. 네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이 너를 속이면 네가 싫으면 너도 다른 사람 속이지 말라,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략도 간단해요. 첫째, 일단 무조건 파트너, 스폰서 서로 협력하라. 누가 배반하면 즉각 응징하라. 그러나 그 응징의 크기를 너무 크게 하지 마라. 맞아 죽도록 하지 마라. 그런 다음에는 즉각 용서하라. 그리고 리더 입장에서 또는 스폰서 입장에서 있으면 내 행동 규칙이 무엇인지를 상대방이 분명히 알게 하라. 이거 간단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성공을 질투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질투하면 어떻게? 그놈을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계속 게임을 해보니까 티포텟이 성공한 이유는 상대를 끌어내려서가 아니고 상대가 잘 되게 도와주니까 그놈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답은 간단하죠? 답은 간단한 데 있습니다. 복잡한 데 있지가 않아요. 택시하고 15톤 트럭이 충돌을 했는데 15톤 트럭이 뒤집어졌어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는가? 그럼 물리학자는 뭐 뉴턴의 법칙에 어긋난다는 난리법석인데 그런 현상을 교통사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렵지가 않아요. 뭘 그렇게 뭐 뉴턴까지 나올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간단한 데 있어요. 협력하고 배반하지 말고 응징하고, 리더는 분명히 내 행동 규칙이 뭐라는 걸 분명하게 해주고, 그리고 잔머리를 굴름치고 성공하는 프로그램이 없더라. 성공한 전략이 없더라. 자, 여러분 모두 간단하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